정옥임입니다. 정치는 허업이다. 김종필 전 총리가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허업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고 특히 정치인들 중에 특히 화려한 그 경력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욕의 삶 속에서 허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죽이기 이런 책을 황세현 작가가 거의 마무리해서 출간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박 시장을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고 여권이라든지 다른 정치권에서 박원순 죽이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마무리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 황 작가도 얼마나 당혹해 할지 가늠이 됩니다.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그 충격적인 죽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7월 8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계획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월 8일 오후에서 7월 9일 아침 10시 44분 그 공간을 나서기 전까지 시장의 심경이 매우 복잡했던 거 아닌가 그런 추측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더 충격적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성희롱 피해자의 변론을 맡아서 승소를 이끈 인권 변호사 출신 서울시장이 바로 박원순 시장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이었으니까 본인도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전후 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인과관계의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하기가 어렵겠죠.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또 우리 사회 내부에서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유언은 발견됐지만 유언 어디에도 본인이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의 그 죽음 그리고 지금 이제 13일 날 장례식을 한다 그러는데 또 다른 장면 두 가지가 충격적입니다. 그 한 가지는 이해찬 대표의 욕설이죠. 장례식장에서 기자가 고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냥 그렇게 물었는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는 것인가. 최소한 가릴 게 있고 그러면서 쏘아붙이고 째려보고 그리고 또 혼잣말로 무슨 자식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지지자들이 갑자기 기자들을 향해서 일베는 죽어라. 기자들 질문 똑바로 하라. 일베와 취재 카메라는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호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선진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물론 당 대표로서 매우 곤란한 질문이었겠지만 사실은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인들은 답변할 소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지자들도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라, 일어나라, 박원순, 또 미안하다, 박 시장님 뭐 이런 그 구호를 외치면서 울부짖는 장면을 저도 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 성추행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신상털이하고 또 2차 가해를 가하겠다, 색출해서 보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솔직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지지자는 같은 여자로서 참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협박하는 글도 올렸다고 하는데요. 여성이 행복한 사회, 성인지 예산, 젠더 특보를 만든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 박원순 시장의 족적을 기리는 지지자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아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 여성이 지지자들이 딸이라면 내지는 누이라면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물론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만,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하는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지, 이건 자문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장면인데요.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SNS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바로 그 생사가 불명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 와중에, 그러니까 7월 9일 7시경인가 7시 40분이라네요. SNS를 통해서 자신이 선물을 받았다라는 자랑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이 페이지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국민께서 성원을 보내주셨다.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이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제 앞에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못한 한 정치인이, 아니 이 사람은 뉴스도 안 보느냐, 박원순 시장 뉴스로 다들 걱정하고 있는 이 엄중한 와중에 선물 자랑질이냐라는 비판의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은 거의 가족과 같은 자기 당의 동지가 유언을 남기고 실종된 그런 황망한 와중에 선물을 자랑했다? 정말 멘탈 갑 내지는 그 어떤 그 공감 능력이 다 말라붙은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 두 가지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요. 전 세계의 외신도 지금 시장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180석 가까운 국회의원을 자랑하는 거대 여당 출신의 지자체장 3명이 미투로 한 사람은 구속되고 또 한 사람은 사퇴하고 또 한 사람은 어찌됐든 전후 관계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정치적 현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그 민주당은 여성, 약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강조했던 정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그 애석한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늘 강조하는 을을 위한 사회, 그 을이 누구입니까? 이 피해를 당했다고 시장을 고소한, 그 고소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그 여성 또한 을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 3040 또 여성 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또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깊은 고민 속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 서울시장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13일이 장례식이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자중하되, 그 이후에 민주당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원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2015년에 개정한 당원인데요. 여기 보면 당원 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아마 이런 당원으로 개정한 이유 역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언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이 약속을 얼마나 지킬지도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슬프고 애석하며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조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존경하는 사람의 위계에 저항 못하고 희롱 내지는 추행의 대상이 되면서 지금은 2차 피해까지도 받을지 모르는 그 피해자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긴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진영으로 갈라질 일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죽음, 애도하고 명복을 빌되 명백히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비서 출신의 을입니다.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즉 가치의 문제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2, 제3의 피해자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정치적 가치, 이 가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그게 바로 정치가 국민들에게 해야 될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